안녕하세요. 오디오 웹툰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조기표입니다. 오늘은 100만원 정도 하는 올인원 앰프로 만들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스피커의 추천의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품은 쿼드의 베나2라는 제품이고요. 대략적으로 100만원 정도 하는 올인원 앰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 중에서 100만원 전후의 올인원 앰프나 블루투스 방식의 앰프들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죠. 음질이 좋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니아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음질은 좋은 음질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갖춰줘야 되는 몇 가지 덕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리가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되겠죠. 저음은 답답하게 풀어지는 것보다는 좀 단단하고 좀 호방하고 탄력적인 것이 좋겠죠. 100만원대의 올인원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100만원 내외의 블루투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특히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의 경우에는 그런 특성들이 다소 아쉽더라 이거죠. 오디오 음질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다소 깐깐하다고 볼 수 있는 오디오 마니아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확연하게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그 경쟁력이 팍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격이 이미 한참 비싼 500만원 혹은 1000만원짜리 제품을 비교를 할 때 그 정도 가격 차이는 1% 혹은 2%, 3% 정도밖에 가격 차이가 안 나지만은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10만원에서 50만원 차이라고 한다면요, 10%에서 많게는 한 50% 가격 차이가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성능 차이도 그만큼 팍팍 나게 됩니다. 저렴한 오디오 기기를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손바닥만한 앰프도 나오고요, 좀 더 크다라면은 한 요만한 사이즈로 미니 사이즈로 해가지고 모양 자체는 예쁘장하게 이렇게 나온 저렴한 앰프들은 뭐 몇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런 제품에 비하면은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가격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긴 하죠.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하이파이 오디오 역사상 적게는 수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가까이 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름 명 브랜드의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하이파이 오디오용 제품들 중에서 100만원 정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소한 블루투스 방식을 탑재를 하고 있는 올인원 앰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인데,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일단은 소리가 그렇게까지 정교하거나 해상력이 아주 끝내주게 뛰어나다거나 뭔가 이렇게 딱 찍어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단호함이 있다거나 이렇게 빡 때려가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 강력함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피커를 매칭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좀 대역간에 좀 엉키는 사운드가 나온다거나 소리가 심하게 좀 번져가지고 좀 답답한 사운드를 재생한다거나 들인 비용에 비해서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을 소개를 할 때 하이파이 오디오로 유입이 되는, 처음 유입을 하는 유저는 가장 많은 층의 많은 수의 가격대인데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을 소개를 하는 전문 칼럼니스트로서 소위 말하자면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미니 오디오라든지 뭐 PC용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서 매칭을 함으로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정말 풍부하면서도 깊은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분리되어 있는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을 좀 더 권장을 하고 추천을 하는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이야기를 하되 전문가적인 견해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매칭을 하면 아쉬운 점은 덜 드러나게끔 하고 장점은 한결 더 살아나게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쿼드의 베나2라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동일한 과거에 그냥 일반 베나 구형이 있었습니다. 베나 구형이 나왔을 때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경쟁 모델들과 5가지 제품 이렇게 비교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나름 그때도 구형이었지만은 베나의 평가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격 대비 타사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소리의 에너지가, 음악적인 깊이가,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 베나2가 지금 뭐 신제품까지는 아니고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사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스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별로 차이가 없다 보니까 공식적인 리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제품을 하나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는데 일단 디자인적인 호감도가 있죠. 그리고 요즘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배나 구형이 나왔을 때의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격 대비 성능은 뛰어난 것이죠. 나름 유명한 브랜드죠. 오디오의 산 역사 아니겠습니까? 쿼드 이전에는 영국 역사상 가정용 고급 앰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직한, 쿼드가 창립한 게 1936년, 39년 뭐 그 정도 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돈 주고 사는 물건은 어찌됐든 어떻게든 디자인이 너무 나쁘면 안 돼요. 디자인이 좋은 제품에 무조건 호감이 갈 수밖에 없죠. 원래는 이게 깜장색 부분, 짙은색 부분이 메인 바디예요. 근데 그 위에 나무 케이스를 씌운 겁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고급스러운 나무 케이스를 탑재하고 나온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손으로 만져보면은 이 마감 상태도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위에 이제 또 공기 순환구, 열 배출구도 있고요. 뒷 마감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볼륨 노브, 그리고 뭐 전면 디자인도 뭐 나무랄 데가 없죠. 무난하죠. 좌우폭은 31cm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이파이용 앰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42cm, 43cm, 이게 이제 풀 사이즈입니다. 좌우폭이 40cm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즘 현대 생활 가옥 구조라든지 이런 패턴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한 좌우폭이 뭐 한 30cm 정도, 이런 정도 사이즈가 오히려 여기저기 배치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거나, 그렇다고 해서 미니 앰프처럼 너무 작지도 않고, 뭐 사이즈적으로나 비율적으로나 뭐 시각적인 디자인 자체, 그리고 마감 상태까지도 나름 가격을 고려한다라면 고급스럽게 잘 나왔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죠. 코덱 같은 경우도 aptX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질이 우수해요.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음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하고 그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영상도 찍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광단자를 2개나 탑재를 하고 있고요. 동축 디지털 단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USB DAC 단자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DAC 칩은 그 유명한 ES9018 칩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포노 단자는 턴테이블을 연결하기 위한 단자예요. 그리고 프리아웃 단자, 프리아웃 단자는 별도의 파워앰프를 연결한다거나 서브우퍼를 연결하기 위한 단자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만 탑재를 안 하고 있다 뿐이지 그 외에는 풍부한 단자 기능과 나름 음질 좋은 블루투스 코덱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갖출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블루투스 방식의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를 마니악하게 즐기신다면 아무래도 블루투스 방식보다는 유선 연결 혹은 최소한 DLNA 방식이라든지 크롬캐스트 방식 같은 네트워크 기능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격대가 한 2배가량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오히려 블루투스 방식이 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투스 방식이 굉장히 예전 버전, 뭐 4.0 방식이거나 aptX를 지원을 안 한다거나 그렇다라면은 청감상 음질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긴 느껴져요. 그런데 aptX를 지원을 하고 블루투스 방식이 최신 버전이다 그러면은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오디오 방식에 비해서 그 음질 차이를 구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디오 입문기에서는요, 소스 기기가 중요하기보다는 스피커하고 앰프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스피커하고 앰프가 기본적으로 소리의 에너지와 광대역 특성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본기 이상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만 소스 기기에 의한 음질 차이가 그때부터 좀 벌어지기 시작해요. 스피커하고 앰프가 15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다 1억짜리 소스 기기를 붙인들 무슨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넘어가는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쿼드 베나 2라는 제품의 경우에도 구형에 비해서 심리적인 영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쿼드 베나 구형이 지금 없다 보니까 교차 테스트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베나 2가 좀 더 깔끔당정하게 정돈된 듯한 느낌? 약간이나마 구형에 비해서 소리가 좀 더 깨끗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쿼드 베나 2의 음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스피커들과 잘 어울리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력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제품의 공식 출력은 8옴 기준 45W고요. 4옴 기준으로는 뭐 한 65W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AB 클래스 직폭 방식 중에 제가 알기로 100W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품도 제가 테스트도 하고 리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45W인 쿼드 베나2나 80W, 100W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쟁 제품이나 음질이나 성능이나 구동력은 다 고만합니다. 45W라는 출력에 별로 실망을 하실 필요도 없고 별로 연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증폭 소자 TR의 개수도 4개로 동일하고, 그리고 트로이달 트랜스의 용량도 거의 동일하고요. 전원부 캐패시터의 용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물량 투입을 하고 비슷한 방식인 AB 클래스 방식, 푸시풀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성능이 더 좋기 위해서는 앰프 제작에 신이 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동일한 AB 클래스 증폭 방식으로는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쿼드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근본적인 객관적인 성능은 비슷한 증폭 방식끼리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브랜드 자체가 추구하는 음색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쿼드의 하위 기종인 베나2라는 100만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 제품에서도 전통의 쿼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도 좀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의 쿼드 사운드를 어느 정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공관 앰프 전문 제작사였습니다. 요즘도 전통의 진공관 앰프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TR 앰프라고 하더라도 진공관 앰프스러운 음색을 내죠. 전통이 오래된 제작사가 트렌드를 선도를 하면서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디오 업계에는 다소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이러한 오디오 산업을 이끌어왔고 선도를 했었던 역사가 아주 오래된 제작사의 경우에는요, 새롭게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음색을 이렇게 추구를 하면서 유행을 선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인정을 받아왔던 아주 묵직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음악성의 그런 정체성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를 하고 개성 발전하는 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해왔죠. 소리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 그러한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음악성을 표현해주는 앰프 중에서는 쿼드만한 앰프가 쉽게 찾아지지를 않더라. 같은 쿼드 중에서도 베나2가 있고, 베나2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르테라 솔루스라는 제품이 있죠. 그 아르테라 솔루스라는 제품도 동급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량 투입이 좀 더 충실하고요, 출력도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성향 자체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어두운 쪽에 가까운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좋게 그걸 표현을 하자면 아주 음색이 진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유행에 치우쳐져 있는 음색의 오디오들보다는 한결 더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개성을 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으로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상위 기종인 아르테라 솔루스하고 비교를 하자면 베나2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소리에 힘을 좀 놔주는 특성이에요. 쿼드답게 진하고 풍부해요. 소리의 볼륨감, 그리고 중저음의 양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중저음을 재생함에 있어서도 중저음을 그렇게 무겁게 재생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가격대의 앰프들은 궁극적인 하드웨어적인 성능의 한계가 여실하기 때문에 중저음을 무겁게 재생을 해버리면 그걸 통제를 못해요. 좋은 사운드가 어떤 사운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구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를 하면서 좋은 사운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저음은 나름 풍부하게 재생을 해줘요. 다만 강직하고 강력함은 조금 아쉬운 거죠. 매칭 스피커는 절대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는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이 좀 쉽고 소리가 좀 쉽게 나와주고 화사하고 발랄하고 산뜻하고 소리의 표현력이 좀 풍부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스피커들을 매칭을 해주시게 되면요, 절대로 소리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가격대의 다른 앰프에 비해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소리를 화사하면서도 소리의 표현력을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산란을 풍부하게 시켜주려고 하는 특성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리의 하모니가 좀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여기 스피커를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성비 조합으로서 오디오를 입문하거나 아니면 오디오 마니아가 아니시더라도 음악 감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렴하게는 100만원 초반대에서 2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스피커를 골라와 봤습니다. 여기 제일 저렴한 구성으로는 와피데일의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인 오디오의 F500을 준비를 했습니다. F500은 원래가 좀 더 비싼 가격대의 스피커인데 요즘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파인 오디오 자체가 별로 구동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화사하고 밝고 경쾌하게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가 이 가격대의 구동하기가 쉬운 스피커들 중에서는 중역대의 표현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음악적이에요.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들은 자칫 소리 성향이 가벼운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산뜻 발랄하면서도 화사한 음색 톤 안에 음악적인 온기감이나 섬세함이 아주 잘 배어있는 사운드를 재생하는 스피커가 이 보레아 시리즈입니다. 베나토하고 매칭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 면에서는 보레아 시리즈하고 매칭이 제일 좋았어요. 와피데일도 매칭이 너무 잘 맞고요. 사실 서로 같은 계열사예요. 그리고 와피데일에서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슈퍼 덴톤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신품으로 저희 쪽에 테스트 제품으로 왔는데 지금 에이징이 안 된 상태에서도 매칭을 해봤는데 나름 근사한 매칭이에요. 절대 나쁘지 않은 매칭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저 슈퍼 덴톤이라는 제품하고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어울릴 것 같고 같은 또 계열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칭을 맞췄지 않겠습니까? 제가 테스트해보기로는 와피데일하고도 상당히 잘 맞는 매칭이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죠. 다이아몬드 시리즈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100만원 초반대 한 120 몇만원 이 정도면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120 몇만원에 가격 대비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오디오 풀세트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인 오디오의 F500 시리즈 기본적으로 구동하기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동축 유닛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화사하면서도 초롱초롱하게 소리가 나와주니까 비교적 잘 어울립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블루투스 음질이 절대 나쁘지 않다. 비용이 좀 더 고가이면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과 비교를 하기에도 음질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네트워크 DLNA 기능이나 크롬캐스트 기능과 비교를 했을 때 음질 차이 구분이 쉽지 않다. 최신 aptX 코덱도 지원을 하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블루투스 제품이다 보니까 블루투스 방식으로 재생을 하더라도 거의 불만을 느끼기 어렵다. 무선 스피커 요만한 거 한 박스에 200만원짜리도 요즘 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가성비도 뛰어나면서도 음악적인 감흥도 뛰어난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화사한 톤으로 답답하지 않은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진공한 앰프 전문 브랜드답게 상당히 그 진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성을 너무 잘 표현을 해준다. 장르로 보자면은 찍어 누르는 듯한 빠른 속도면서 강력하고 단단하게 저음을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류의 음악만 아니라면은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 음악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특히 발라드 음악 같은 쪽 이런 쪽도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오래된 팝송 같은 경우에도 잘 어울린다. 절대로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서 상당히 탄력적인 가격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음질을 내주는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오디오 입문자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